여드름은 누구에게나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지만은 중증의 여드름의 경우 심각하고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어서 미용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관리와 치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영수 원장입니다. 네, 이 청소년기의 여드름이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한 이마나 볼 등 그리고 앞가슴 등등 이런 데 많이 생기는 반면에 이 성인 여드름은 성호르몬보다는 다른 요인, 즉 화장품의 사용이나 또 스트레스, 면역 저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턱선이나 입가 주위에 자주 생기면서 피지가 별로 많지 않아서 뾰루지처럼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청소년 여드름은 쉽게 짤 수 있으면서 염증이 적은 반면에 성인 여드름은 붉은 뾰루지 모양의 염증이 잘 생기고 또 피부 노화가 진행된 그런 나이에 생기기 때문에 잘 낫지도 않습니다. 이 청소년 여드름은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에게 좀 더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이 성인 여드름은 주로 25세 이상의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네, 사춘기 여드름의 경우에는 안드로젠이란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피지 분비와 관련이 높은데요. 이 호르몬의 대사와 작용에 이 남성 탈모증과 유사하게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여드름도 유전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드름의 또 중등도도 유전적인 관련이 있는데 여드름균에 대해서 반응하는 염증 반응의 정도에 이 유전적인 원인이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적 요인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도 좀 관여하기 때문에 100% 유전이 다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습니다. 네, 여드름도 결국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제 피지 분비만 확실하게 원활하게 잘 해결해주면 저절로 자연히 낫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 질환인데 이제 병변이 많이 늘어나고 또 염증이 심해진다든지 하면은 결국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 줘야 합니다. 이 여드름 병변을 사실 짜지 않고 또 치료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데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짜주는 것이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여드름은 짜고 또 어떤 여드름은 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여드름은 본인이 짜면 안 되는 그런 피부병입니다. 흑두나 백두 같은 이런 면포는 짜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구진과 같은 이런 병변은 절대 짜서는 안 됩니다. 곪은 여드름은 일단 염증을 깔아앉힌 다음에 짜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억지로 짜다 보면은 흉터가 남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에서 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드름이 결국 피지 분비의 가다와 또 표피로의 배출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피부에 기름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기름 종이를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그런 해결책이고 결국 여드름의 원인을 근본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이미 여드름이 심한 그런 심한 경우라면은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성 피부 또는 건성 피부 그리고 민감성 피부 등에 각각 적합한 화장품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름 종이의 사용과 같은 그런 맥락인데요. 이미 여드름이 심한 경우라면은 보다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화장품 사용에 의존하기보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은 역시 여드름이 아주 좋아지거나 또 심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어떤 보조적인 사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드름 치료의 원칙과 목적은
기존의 여드름 병변을 제거하고 또 새로운 여드름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드름 치료 전에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드름 치료는 약을 먹고 바르는 그런 내과적인 방법과 또 여드름 관련 시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소도포 여드름 연고나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고 또 이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또 피지 조절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스킨 스케일링 같은 그런 피부과적 피부 관리나 또 PDT나 골드 PDT 같은 여러 레이저 치료 등을 사용해서 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스킨 스케일링이나 압출 혹은 또 레이저 치료 등을 시행한 직후라면은 이 피부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생시키는 처치를 하게 되는데 이 추가적인 피부 자극을 피하고 과도한 땀 분비나 또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풀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적절한 그 화장품을 사용하되 가급적 그 화장품이 피부에 닿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또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트레스나 가로, 흡연 및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강하고 잦은 세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그 자주 씻는 것보다는 한 번 씻더라도 이중 세안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함부로 그 손을 이용해서 자꾸 만지거나 짜는 것은 염증을 유발해서 흉터를 남기기 쉬우니까 피해야 합니다. 사실 이 먹는 그 지방과 또 피지 분비 그 지방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지만은 최근의 견해로는 이러한 그 칼로리가 너무 높은 음식이나 또 이 글루텐 많은 밀가루 음식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